일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24시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금융교육의 시작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로 시작합니다. 이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모두 현금 흐름을 배우기 위함인데요. 이걸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수입, 비용, 자산, 부채입니다. 우선 이 자산이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자산으로 착각하죠. 문제가 그겁니다. 그들은 차를 자산이라고 또 부르죠. 회계상의 용어와 실제 회계와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부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평생을 말이죠. 또 다른 실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큰 집을 살려고 합니다. 큰 집에 살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갖게 되는 것은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죽음을 상징하죠. 지금 대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BMW나 렉서스 같은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저는 이런 현금 흐름을 금융설사라고 부릅니다. 24시간 돈이 줄줄 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월급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4가지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판매하는 기술을 배웠던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1989년 제 와이프는 한 가지 임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14가지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은 주식입니다. 뮤추얼 펀드나 투자 신탁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자산은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는 금광을 가지고 있고 남미에는 은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광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석유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이나 은을 실물로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최고의 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한 이런 자산들은 매년 매 순간 제가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돈을 받아줍니다. 제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이죠. 일자와 같은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멈추면 수입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고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부채를 사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을 늘리는데 쓰시겠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재무제표를 익히셔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지옥 같았던 과목은 바로 회계였습니다. 거의 매일 잠들었었고 한 번은 교수님과 싸운 적도 있었어요. 제가 회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회계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정작 회계가 뭔지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99%는 재무제표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가 뭔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아주 지루한 교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은행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재무제표를 받고 있다면 그들은 많은 돈을 여러분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돈을 내가 모아서 투자하는 게 빠를지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빠를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 사사분면인데요. 각자의 구역이 이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회사원, 자영업자, 사업과 투자자,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분들은 항상 말하죠.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이죠.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 혜택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고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본인의 시간을 직접 사용하며 돈을 법니다. 사업가들은 5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그들의 시간과 능력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투자자들은 이런 사업가들에게 투자를 하며 돈을 법니다. 왼쪽은 가난한 아빠와 같은 쪽이고 오른쪽은 부자 아빠와 같은 쪽이죠. 왼쪽이라 함은 회사원과 자영업자이고 오른쪽은 사업가와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선 알려주지 않지만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저는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처럼 파일럿으로 남느냐 아니면 사업가를 택하느냐. 하지만 전 사업가를 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쪽을 선택했다면 알래스카를 항해하는 어부가 되었거나 소형 비행기 운전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항공사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둘의 차이점은 마인드셋과 스킬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넘나들 수 없어요. 서로 극명하게 다른 차원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산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세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원합니다. 그들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하고 큰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게 바로 99%의 미국인들이 파산하는 이유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입 파트에 집중하지 말고 자산 파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수입 파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그들은 매달 청구서를 내고 부채를 사기에 바쁩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를 받고 있는 이유는 자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자산 파트에 집중해보세요. 돈을 잃기도 해보고 되찾기도 해봤지만 절대로 이 자산 영역을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전 지금도 이 영역을 향상시키고 있고 매일 이 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 저축만 한다면 계속 가난해질 것입니다. 세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화폐입니다. 나라마다 각자의 돈이 있어요. 달러, 유로, 위안.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이 가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가짜니까요. 하지만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실물입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금은 인류가 모두 멸망해도 존재하지만 가짜 돈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는 이유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지 마시고 실물 자산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신세대들은 똑똑하다. 그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교가 아닌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지식을 배웠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겁이 아주 많습니다. 위험을 이미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답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에는 이미 실패가 어떤 감정을 전해줄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행동들은
젊은 세대를 작은 통 속에 가둬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만 진짜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쪽으로만 행동한다면 바보가 되고 말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행위. 이것은 똑똑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6번째, 세금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회사원들은 4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세금으로 내죠. 자영업자들은 60%의 세금을 냅니다. 학교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업가들은 20%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을 내는 꼴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이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전 항상 이쪽에서 있을 거예요. 이건 꽤나 힘든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오른쪽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CEO 레이 크록은 텍사스 대학에서 MBA 프로그램을 교육했었는데 하루는 학생들한테 맥도날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은 무시하냐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햄버거를 팔고 있죠. 하지만 레이 크록은 아니라고 했어요. 맥도날드가 하는 사업은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가져야 하며 제가 따르는 사업 공식은 맥도날드입니다. 저는 교육회사를 갖고 있으며 거기서 번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저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마지막 7번째.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를 보세요. 은행이 당신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이느냐죠. 여러분들의 성적표나 학교 졸업장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파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의 부자 아빠가 제게 알려줬던 것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리더들이 파산하는 이유고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고 정부가 그들을 보살펴주길 기대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살펴주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택할지 가난한 삶을 유지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고통스럽다라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과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또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